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인데요. 남편과 함께 뉴욕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젊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죠. 남편은 택시 운전하고 저는 한인마트에서 계산원 일했고, 아이 키우고 집세 내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왔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나이 들면 연금 나오고 아이는 다 키웠으니까 이제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연금 합쳐서 한 달에 $2,200 정도 나오거든요. 렌트가 $1,800니까 나머지 $400로 살면 되겠다 싶었죠. 남편이 가끔 배달 일도 하니까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 더 들어오고요. 그러면 총 $700에서 $900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검소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계산이 안 맞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거든요. 마트에서 장 보고 나면 예전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을 사는데 말이에요. 계산대에서 삑삑 소리가 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게 좀 비싸네 싶기는 했지만 그냥 물가가 조금 오른가 보다 했어요. 우유 한 갤런이 $4였는데 $5가 되고 빵 한 덩이가 $3에서 $4 50센트가 되고 하나하나 보면 $1, $2씩 오르는 거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까 예전에 $500로 살던 게 $700, $800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했나 싶어서 절약을 시작했어요. 고기는 세일할 때만 사고 야채도 시들어가는 것 중에서 싼 걸로 골라서 사고 외식은 아예 끊었죠.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짜장면 한 그릇이 $15예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 $2면 되는데 $15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절약하면서 사니까 한 달에 $600 정도로 살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었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했나 보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알뜰하게 살면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달 뒤에 또 올랐어요. 우유가 $5에서 $6가 되고 빵도 다시 올랐어요. 달걀이 정말 비싸졌어요. 한 팩에 $8, $9씩 하니까 달걀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닭고기도 파운드당 $3 하던 게 $5, $6까지 올랐고요. 더 충격적인 건 렌트였어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임대료 갱신할 때가 됐는데 집주인이 $1,800에서 $2,300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한 달에 $500가 더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렌트가 $500나 오르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주인한테 좀 깎아달라고 부탁도 해봤어요. 저희가 여기서 5년 넘게 살았고 한 번도 렌트 늦게 낸 적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살았다고. 그런데 집주인은 미안하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프로퍼티 텍스가 올랐고 관리비도 올랐고 인슈런스도 올랐다고. 세상이 다 비싸졌는데 자기만 손해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른 집을 알아봤는데 어디든 다 비슷했어요. 조금 외진 곳으로 가야 $1,800, $2,000 정도 하는 곳이 있긴 한데 그러면 남편이 배달 일하러 다니기도 힘들어지고 병원 가기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결국 $2,300 주고 계속 살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연금 $2,200에서 렌트만 $2,300 나가니까 벌써 $100가 모자라는 거예요. 남편 배달비로 겨우 메우고 생활비는 남편이 버는 돈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이 70이 넘었는데 매일 배달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요즘은 배달 일도 경쟁이 심해져서 예전만큼 벌지도 못해요. 제일 힘든 건 병원비예요. 저는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고 남편은 허리가 안 좋아서 물리치료도 받아야 해요. 메디케어가 있어서 많이 커버되긴 하지만 그래도 코페이먼트나 디덕터블 때문에 한 달에 $200에서 $300는 나가거든요. 약값도 만만치 않고요. 치과는 정말 큰일이에요. 남편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크라운 하나에 $2,000래요. $2,000면 저희 한 달 생활비잖아요. 그래서 일단 참고 있는데 밤에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래요. 보다 못해서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음식도 정말 문제예요.
예전에는 고기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먹고 과일도 사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어요. 그것도 세일할 때 싼 부위로. 과일은 아예 사치가 됐어요. 사과 한 개에 2달러씩 하니까 어떻게 사 먹어요. 그냥 바나나나 가끔 사 먹는 정도예요. 외식은 완전히 포기했어요. 예전에는 생일이나 기념일에 한식당 가서 갈비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못해요. 갈비 한 인분에 40달러, 50달러씩 하니까 2명이 가면 100달러가 넘어가거든요. 그 돈이면 저희 일주일치 식료품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만 먹어요. 라면도 비싸져서 한 개에 1달러 50센트씩 하니까 라면도 아껴 먹어요. 쌀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밥 위주로 먹고 반찬은 콩나물이나 시금치 같은 싼 야채로 해 먹어요. 김치도 사 먹으면 비싸니까 직접 담가 먹고요. 가장 서러운 건 딸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딸도 애 둘 키우면서 살기 힘들다는 걸 아니까 차마 도움 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가끔 딸이 용돈이라면서 200달러, 300달러 주면 정말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도 미안해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매일 배달 일을 해야 하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해요. 허리도 아픈데 돈 때문에 쉴 수도 없고. 가끔 내가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그랬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남편도 충분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다만 이렇게 물가가 오를 줄 몰랐을 뿐이에요. 요즘은 마트 가는 것도 무서워요.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이것도 비싸고 저것도 비싸고 계산대에서 얼마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예전에는 필요한 건 그냥 사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가격을 보고 정말 필요한 건지 고민하게 돼요. 샴푸 하나 사는 것도 고민이고 세제 하나 사는 것도 고민이에요. 겨울에는 히팅비 때문에 더 힘들어요. 전기세, 가스비가 한 달에 300달러씩 나오니까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집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지내요. 난방을 최대한 아끼려고요. 여름에는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또 고민이고요. 옷도 못 사요. 예전에는 계절마다 새 옷 한두 벌씩은 샀는데 이제는 옷이 너무 비싸져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사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남편 작업용 신발이 다 해져서 새로 사야 하는데 그것도 50달러, 60달러씩 하니까 계속 미루고 있어요. 가장 힘든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물가가 더 오르면 어떻게 살지, 병원비가 더 많이 들면 어떻게 할지. 남편이 나이 들어서 배달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그런 생각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해요.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해요. 어떤 분은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니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만 찾아다니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서글퍼져요. 정부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올려주기는 하는데 그 올라가는 폭보다 물가 오르는 폭이 더 커요. 작년에 연금이 좀 올랐다고 했는데 100달러도 안 올랐어요. 그런데 렌트는 500달러 올랐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쿠폰 모으고 세일 정보 찾아보고 싼 마트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가격 비교해보고. 요즘은 달러 스토어도 자주 가요. 거기서 세제나 휴지 같은 거 사면 조금 저렴하거든요. 남편도 배달 일 외에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웨어하우스에서 파트타임 일도 알아보고 청소 일도 알아보고. 나이가 많아서 쉽게 안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저도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한인마트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은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써요. 아프면 병원비가 더 들어가니까 최대한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집에서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딸한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해요. 가끔 딸이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잘 지낸다고 대답해요. 딸도 자기 생활하기 힘든데 부모 걱정까지 지우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이 나이에 이렇게 돈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젊을 때는 나이 들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일할 곳도 별로 없고. 그래도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건강하게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편이랑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든 버텨낼 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돈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가능하면 젊을 때 저축도 많이 하시고 투자도 해보시고. 저희는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은행에만 돈을 넣어뒀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도 미리미리 챙기세요. 나이 들어서 아프면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젊을 때 건강관리 잘해서 나이 들어서 병원비 적게 들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하루하루 버텨가면서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물가가 더 오를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또 그때대로 방법을 찾아보겠죠. 지금 이 순간도 남편은 배달 일 나가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돈은 없어도 서로 있으니까 견딜만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요즘 세상에서 늙은이들이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